네, 그러면 339 오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연휴 기간 미 증시를 아주 출렁이게 했던 딥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딥시크 왜 화제가 되고 있나요? 예, 저도 뭐 연휴에 네. 편히 쉬고 있다가 기사를 보니까 거의 기사가 2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뭐 챗GPT 등등 퍼플렉시티 등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고사양의 그런 또 오픈 AI가 또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성비 값 AI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면 뭐 아까도 우리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좀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보는 그래서 영향까지 한번 전개를 해보는 네, 그런 시나리오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은 수식어를 보면은 저개발비, 그다음에 저사양 칩, 그리고 고연산, 그리고 추론 능력 네. 등등 측면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중국 제품이 이제 전자제품에서 굉장히 가성비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AI 생태계에서 굉장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리고 갑자기 깊게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요거 사용해 보셨어요, 딥시크? 저 딥시크는 아직 사용. 저도 아직 사용은 못 해봤어요. 네. 네네. 근데 기술력이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견줄 만한 네, 그런 네, 수준인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 딥시크가 내놓은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딥시크 V3가 현재 개방형 AI의 가장 이제 주요 모델인 챗GPT 4.5 네. 그리고 메타의 라마 3.0 그리고 클로드 3.5 소네트 등과 비교해서 추론 능력이나 연상 능력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 중국어 내부 평가, 중국어를 사용한 그 내부 평가에서는 챗GPT GPT-4.5를 능가하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학습 데이터 규모나 이제 매개 변수 네. 이런 측면에서 이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딥러닝 모델이나 이런 추론 속도에서도 이 효율성과 가벼움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적으로는 정말 못지않게 구현을 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또 주목이 됐던 게 바로 비용이잖아요. 가성비를 넘어서 약간 가성비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 중국의 가성비 전략이 AI 미래 시장을 좌우하고 정말 주도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또 새로운 영역이니까요. 기존 막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이랑은 다르게. 일단 우선 그 비용적인 측면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훈련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우리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 체제 비판 같은 것을 못한다라든지 학습 능력은 좋지만 뭘 학습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국 AI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한데 이 개발 비용이나 그리고 이 칩 비용에 굉장히 칩 비용에 있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메타의 10분의 1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된 거는 저사양 칩에 있습니다. 네. 네, 오픈 AI가 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100을 사용한 데에 반해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칩인 H800 그리고 구형 모델이라고 해요. 네. 이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한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에 들어간 칩 개수도 한 8분의 1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개발 시기도 짧고 비용도 짧고 칩 규모도 짧고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본다면
미국이 이 고사양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을 이 엔비디아에 제동을 걸었잖아요. 중국에 수출하지 네.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사양으로 혁신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저사양 칩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과의 AI 생태계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대응 방향도 조금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진,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요 양국 체제가 이 AI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가 오픈 AI, 그 챗GPT의 오픈 AI 모델에서 지식을 증류했다라고 하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증류란 말을 좀 어려워서 네. 이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픈 AI가 독점 모델을 얘네가 활용을 해서 네. 어떤 큰 모델의 출력을 활용해서 이제 더 작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쉽게 체리 피킹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관행처럼 많이 행해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관에서는 분명히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다면은 또 뭐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패권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저사양 칩 수출에도 또 제동을 걸게 된다면 또 다른 혁신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 여파를 그대로 좀 흡수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개됐는지 오늘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가속기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고사양 칩을 사용할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죠. 개발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더 좋은 AI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비싼 고사양 AI 칩을 사용해야 될까? 수요 저하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기존의 이 AI 시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고사양 칩을 개발을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어떤 규모의 경제 공식이 깨졌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음모론들도 조금 나오고 있죠. 이 미국이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범용 AI 다음 단계에 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범용 AI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주목을 한다고 하면 이 고사양 AI 인프라 투자는 또 계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계속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AI 투자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 우리 반도체 기업들, 하드웨어 기업들의 주가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드웨어주 주가들도 어쨌든 이 빅테크들의 전략이 뭐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떨까요? 지금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축소한 채 마감은 됐는데, 그래도 지금 잠시 아까 SK 하이닉스 주가 제가 띄워드렸는데 10%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이 충격 영향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까 궁금해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전쟁, 패권 전쟁 같은 것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투자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는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 딱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만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고사양, 고부가가치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레거시 반도체 부분은 거의 중국도 따라붙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점 더 시장이 협소해지고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협소해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우려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SK 하이닉스 주가는 이 딥시크 쇼크가 거의 많이 반영이 됐다. 대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미국이 이제 AI 반도체 보조금, 그렇죠. AI가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 없앨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그 영향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3% 빠졌는데 SK 하이닉스는 1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영향도 이 고사양 반도체, 고사양 이 HBM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딥시크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중점 사항과 함께 전망까지 김경은 기자와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